6월 고2 전국 연합 학력 평가 30번서부터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참수가 다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고 0이 아닌 모든 영수 K값의 합을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로그 부등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조건을 FK가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대한 X에 대한 부등식이 있고 그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는 6개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 K라는 조건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따라서 가조건서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조건에서는 우선 첫 번째, 로그 부등식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진수 조건 필요하죠. 따라서 첫 번째부터 먼저 따져봅시다. F2의 플러스 절대값 K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F2가 얼마인가 다시 따져보시면 F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 빼기 1이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그렇다면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줍시다. 그렇다면 절대값 K는 1보다 커야 됐을 테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K는 1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본격적으로 풀기에 앞서서 2의 K제곱이 있으니까요. 이 조건부터 따져봅시다. 기억, K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이거라면 여기는 밑이 1보다 크죠.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절대값 K는 8보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K가 지금 양수니까 절대값은 그냥 자연스럽게 벗겨내 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K값은 8보다 작거나 같다. 9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가 1보다 크면서니까 2, 3, 4, 5, 6, 7, 8, 9 이런 숫자들 중에서 K값이 가능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K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얘는 2분의 1, 뭐 4분의 1 이렇게 1보다 작은 수가 됐을 테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여전히 이렇게 부동 방향 반대로 바뀔 것이고 K, 절대값 K죠. 절대값 K가 이렇게 됐을 거고, 절대값 K는 어차피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가 9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뭐 이런 숫자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조건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조건을 보도록 해보죠. 나조건은 다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조건에서도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들은 진수 조건이 있었겠죠? fx의 플러스 절대값 k의 x-1이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찬가지 로그 부등식을 푸셔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나눠봅시다. 기억, K가 1보다 크다면 여긴 여기 위에 있는 조건도 당연히 만족할 테니까 플러스 K의 x-1이 0보다 크다. 이것을 만족할 것이고, 그렇다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fx가 뭐였었냐면 얘였거든요. 이놈 잠깐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fx라는 놈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애였는데, 그쵸? 따라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시면 k의 x 마이너스 1, k의 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단서와 이제 얘를 풀어주시면 fx 플러스 k의 x 마이너스 1 d 4x와 비교했을 때
이쪽으로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k의 x-1은 fx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만들고 플러스 4x까지 만들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이렇게 빠져나오겠네요. 따라서 k가 1보다 클 때는 다음 같은 단서가 붙게 됩니다. k의 x-1이라는 놈은 x-1의 제곱보다는 클 것이고, 그리고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은 작거나 같을 것이다.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다시 두 번째 상황.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면 그때는 마찬가지 진수조건 fx의 마이너스 k의 x-1은 0보다 크겠지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k의 x-1이 x-1의 제곱보다 크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부동호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바뀌겠죠. 요 조건일 텐데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따라서 요 조건일 때는 동일하게 해주시면 마이너스 k의 x-1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계산되는 건 동일할 거고 이렇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조건보다도 커야 되고 이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얘를 잠깐 좀 살펴봅시다. 이 함수를 잠깐 정의를 내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x-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을 잠깐 비교해 주시면 얘는 1,0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0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고 y절편이 1을 지나고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k x-1은 마이너스 k는 1보다 크기 때문에 기울기가 1보다 크고 1,0을 지나고 있는 직선인 거죠. 따라서 얘는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1,0을 지나고 있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도 커야 된다는 얘기가 결국엔 얘는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얘를 조금 더 오버해서 좀 그리시면 조금 더 오버해서 이렇게 뚱뚱하게 좀 그려주면 얘도 이렇게 좀 뚱뚱하게 좀 그려주면 얘가 y는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고요. 얘가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함수 값이 더 큽니다. 따라서 두 개 다 만족을 한다면 여기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1은 이 직선이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중에서는. 따라서 이제 식을 다시 정리해 보시면 k가 1보다 클 때는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거고요. 이 조건 만족시키는 x 값이 6개, 자연수 x가 6개. 요 조건일 때는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값이 6개가 나오도록 하는 k의 값들이 다 구해달라. 그것들을 다 더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려진 김에 이것부터 먼저 잠깐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k니까 기울기가 1보다 큰 숫자들이죠. 그러니까 직선이 얘가 이렇게 지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나고 있었을 텐데요.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을 텐데 여기서 만나는 점들, 여기서 만나는 점인 요 사이에 있는, 그죠? 요 직선이 큰 여기에 있는 자연수 x가 6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수 6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해보죠.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K로 가능한 값들이 마이너스 9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 대략 마이너스 9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얘가 9에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면 그럼 x제곱에 얘는 9x 마이너스 9니까 넘어가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x 넘어오시면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 5, 10이 됐고 마마였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값이 2, 그죠? 여기에 대한 값이 2, 2하고 5가 되는 거죠. 그럼 2하고 5가 되게 되면 얘는 다 등으로 만족시키니까 2, 3, 4, 5를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그죠? 2, 3, 4, 5. 몇 개입니까? 4개밖에 안 되죠. 우리 몇 개여야 된다고요? 6개여야 된다고요. 따라서 절대값이 더 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커질 테니까, 그죠? 얘가 이런 식으로 더 커질 거거든요, 직선들이. 이렇게 쭉 더 커질 테니까, 그죠? 2는 우선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갈 테니까 6개 나오려면 2, 3, 4, 5, 6, 7까지. 7은 되고 8은 안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7까지는 포함이 되고 8은 안 되게 되는 요런 값을 찾아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을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면 7은 되고 8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요 이참수를 조금 더, 그러니까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얘가 이참수가 요렇게 지나고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지나고 있었을 때 7에 대한 값은 이게 요 만나는 해가 7은 괜찮은데 8은 요 조건 만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7은 여기는 괜찮은데 8이 요렇게 바깥쪽 범위에 들어가게 요렇게 되는 해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야지 2, 3, 4, 5, 6 여기 2는 무조건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죠? 얘가 들어서게 되면 2는 무조건 이쪽에 들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2, 3, 4, 5, 6, 7에서 6개를 만족시키려면 7은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면서 8은 만족시키지 않는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 9는 안 되는 거 확인하셨죠? 따라서 이제 하나씩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다 부등식을 실제로 인수분해해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K가 방금 마이너스 9인 건 안 되는 거 확인하셨고 K가 마이너스 10이라면 지금 정수 K는 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값을 대입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K에다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으시면 10의 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7이니까 7일 때 성립하는지 봅시다. 7일 때 성립하는지 얼마입니까? 64고 7 대입하면 60이니까 성립하지 않죠. 7조차도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얘는 안 되겠네요. 다시 이번엔 탈락이고요. 이번엔 K가 마이너스 11이라면 11에 x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됐겠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7 집어넣어 봅시다. 7 집어넣으면 66이고요. 7 집어넣으면 88이 64니까 7을 만족시키고 8 집어넣어 봅시다. 8은 안 돼야 돼요. 8 집어넣으시면 77이고요. 8 집어넣으시면 99, 81이니까 만족시키지가 않죠. 이쪽이 더 크거나 같은 게 아니잖아. 그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순딱 마이너스 11이네요. 또 K가 마이너스 12서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마이너스 11을 집어넣으시면 12에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에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인데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으시면 이제 7을 한번 넣어보시면 7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7 집어넣으면은 여긴 64고요. 7 집어넣으시면
제곱이 아니죠. 실 집어넣으시면 6, 6이 12, 72니까 당연히 성립하겠네요. 7 성립하고요. 72 여기 성립하고, 그 다음에 8일 때 성립시키면 안 돼요. 8 집어넣어 봅시다. 8을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입니까? 81이고 8 집어넣으시면 7이니까 7, 24, 84가 되겠네요. 얘도 성립시키죠. 이렇게 성립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8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잔수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나죠.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얘도 안 되겠죠. 그렇다면 기울기는 점점 커질수록, 기울기가 커질수록 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잔수 x의 개수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안 되면 더 이상은 뭐 k에다 마이너스 13을 대입할 필요가 없었겠죠. 따라서 k 값은 우선 마이너스 11 일때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우리가 지금 따져봤습니다. 이번엔 k가 1보다 클 때도 한번 비교해보죠. k가 1보다 클 때, 지금 이쪽입니다. 이쪽일 때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방금 본 것처럼 함수를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됐을 테니까 함수를 한번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프 그려보도록 해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1,0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을 지나고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뚱뚱하게 좀 그려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얘는 1,0이니까 그렇다면 얘는 요 사이에 요 공간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요렇게 지나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접할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접하는 그 순간, 그죠? 모든 범위가 얘가 이렇게 더 서게 되면 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더 쓰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은 사이에 있고 여기도 사이에 있지만 또 아닌 부분도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순간서부터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접하는 순간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지금 누구랑 접하는 거냐면 y는 k의 x-1과 그리고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얘가 지금 접하는 상황을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중을 가질 때가 되겠죠. kx-k랑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x제곱에 플러스의 2-k에 대한 x에 플러스 1 플러스 k가 됐을 것이고요. 얘가 중근을 가질 때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 되는 것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8k는 0이 됐을 테니까 k가 0이거나 또는 k가 8일 때, 다시 말하면 여기 같은 k가 8일 때, k가 1보다 클 때 아까 전에 가능한 값들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였어요. 2, 3, 4, 5, 6, 7, 8 4, 5, 6, 7, 8 중에서 8, 9 중에서 지금 8일 때부터 경우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얘가 k값이 만약에 8이라면 여기에 지금 x-1의 제곱 여기죠. 얘와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 상태인 거고, 그렇다면 k가 8일 때 k가 8일 때 얘와에 대한 교점 여기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k 값이 8이라면 8의 x-1과 지금 우리는 x-1에 대한 제곱에 대한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x-x를 동일하게 있으니까 약분시켜 주시면 x-1은 1이라는 값뿐만 아니라 9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하면서 9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가능한 값은 k가 8이 여기 지금 1이니까 2, 3, x의 값 2, 3, 4, 5, 6, 7, 8, 9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씩이나 되네요. 따라서 이것보다는 더 누워야 되겠죠. 그죠? 이것보다 더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서 가능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K값이 8보다 더 작은 지점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만약에 K값이 이렇게 작아졌었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1,0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2부터 시작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선 가능한 경우 다 따져주시면 2부터 x값은 2부터 시작됐을 테니까 그죠? 2, 3, 4, 5, 6, 7 그죠? 7까지는 괜찮고 8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와 동일하게 요 범위 내에 7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7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8은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7은 여기 있어야 되겠고 8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쪽은 등호 포함하는 애들입니다. 따라서 7을 대입한 값 7을 대입한 값이면 여기는 얼마냐면 7, 지금 우린 요 함수니까 y는 x-1의 제곱이니까 7 집어넣으시면 7, 36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는 y는 kx-7을 집어넣으시면 6k입니다. 7, 6k. 다시 말하면 6k는 36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같아도 상관없겠죠? 같아도 2, 3, 4, 5, 6, 7. 여긴 지금 등호를 성립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죠? 잠깐만요. 아, 여기 등호를 성립시키지 않으니까 여긴 같으면 안 되죠. 그죠? 얘가 지금 y는 x-제곱과는 되기 때문에 여길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 7을 포함하고 있지 않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시면 5개밖에 안 되죠. 따라서 얘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따라서 k는 6보다 그냥 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을 대입했을 때 이 점에 대한 좌표가 얘는 8, 8 집어넣으시면 49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8, 7K고요. 그렇다면 이 7K라는 놈은 49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같아도 상관없죠. 얘가 8이 된다고 하더라도 포함하지 않을 테니까. 그죠? 8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 상태니까 8을 포함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되겠고 K는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다면 두 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K는 6보다는 커야 되겠고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가능한 값은 7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바깥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또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다음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잠깐만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여기 보시나요? 여기 이쪽에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우도 따져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8보다 더 큰 경우. 그죠? 8보다 더 큰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도 가능한지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보라색인 경우는 어차피 기울기가 8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K로 가능한 값은 8보다 큰 값은 어차피 9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얘는 그래프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는 9를 집어넣어서 이 부등식을 풀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x-1에 대한 제곱에 9에 x-1 그리고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식을 만족시키는 값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가능한 값들 먼저 생각해 봅시다. x가 2 가능할까요? 2 가능한가? 2 집어넣으시면 여긴 당연히 가능할 거고 그죠? 2 집어넣으시면 9죠? 2 집어넣으시면 9니까 등호 성립하죠. 2 가능합니다. 2 가능할 거고요. 3 집어넣을까요? 3 집어넣으시면 얘는 4고 여기도 3 집어넣으시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여기 갈 거니까 3 집어넣으시면 얼마입니까? 16 그죠? 3 집어넣으시면 2, 9, 18 만족시키지 않아요. 3성식이니까 3서부터는 쭉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쭉 나가고 있었다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면 우선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을 찾아야 될 테니까 그죠? 실제로 부등식을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따져보셔도 좋겠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잠깐 봤었던 거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k 값이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9에 계산했었을 때 얘를 잠깐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쪽으로 다시 끌고 오시면, 여기에 우선 지금 관건이 되는 건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부등식을 잠깐 풀어봅시다. 지금 2라는 걸 알고 4라는 것, 4도 이제 대입해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걸 계속 대입해 보시면 9x 마이너스 9가 있을 거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됐을 거고, x제곱에 마이너스 7x에 플러스 10, 그죠? 그래서 얘는 2에서부터 5까지가 되는 거죠. 얘가 이 바깥쪽 범위에 해당되는 게 2에서부터 5까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분이, 따라서 여기가 지금 9일 때 2가 되고 5가 됐을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2서부터 시작해서 3, 4 안 되고요. 5부터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는 여기 만나는 교점, 여기가 5였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2고 여기가 5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9일 때 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9일 때 얘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제 얘와 y는 9의 x-1과 x-1에 대한 제곱, 그죠? 여기에 교점 찾아보시면 x-1의 제곱이 9의 x-1 됐을 테니까 얘가 이렇게 됐을 거고, 약분시키고 나면, 그죠? 잠깐만요. 이항시킵시다. x-1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9의 x-0보다 작을 것이고, x-1이 x-10보다 작다가 됐을 테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냐면 1에서부터 10, 여기서는 10에서 만날 겁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10에서 만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구멍이 뚫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9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5, 6, 7, 8, 9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럼 가능한 경우 따지시면 2하고, 지금 9일 때 말이죠. 9일 때 5, 6, 7, 8, 9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생겨요? 6개 생깁니다. 따라서 k 값이 얼마일 때? 9일 때도 가능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일 때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가능한 값이 어차피 2, 3, 4, 5, 6, 7, 8, 9니까 9일 때도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방금 확인했죠. 따라서 아까 전에 확인했던 마이너스 11과 그리고 9와 7까지, 이 9일 때 만족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부등식 성질로 풀기도 했었지만, 실제로는 다 대입을 해보셔서 빠른 방법, 여기 직접 대입해보거나 또는 부등식의 그래프를 활용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B가 4이고 AC가 5이고 코사인 BAC 요 가격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이 8분의 1일 때 BC를 1대1로 내분한 점은 D, AD가 예를 들면 만난 점 중에 A가 아닌 점은 E, 그 다음에 D에서 C의 선분 C의 수선의 발을 F라고 할 때 FC 길, 요 길이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따져봅시다. 문제 주어진 건 여기가 4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BC에 대한 제곱을 계산할 수 있었겠죠? BC에 대한 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2, 4, 5 코사인 세타 8분의 1이 됐을 테니까 찍찍 정리되고 나면 16 더하기 20, 36이 됐을 거고, 따라서 BC의 길이는 얼마가 됐을 거냐면 6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BC를 1대1로 내분한 점은 D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가 됐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4가 됐을 것이고,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길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이 각을 세타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 x값은
4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 값만 구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이 세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봤더니 왜 원을 주어준지 알겠죠? 원주각의 크기 호 B2에 대한 원주의 크기는 항상 인정하죠. 따라서 얘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타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타 값을 구하려면 지금 AD의 길이를 새롭게 우리가 좀 구해줘야 되는데, 그죠? AD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요만큼의 길을 내가 스몰 b라고 잡아본다면 이 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삼각형을 볼 겁니다. 이 삼각형을 보시면 우리가 그 코사인 할 때 많이 보던 건데, 이쪽 삼각형에서 찾아지는 코사인 알파 값이나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코사인 알파 값이나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코사인 알파라는 놈은 첫 번째 이 삼각형에서 2, 4, 2분의 4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것과 전체 큰 삼각형에서 나타나는 2, 4, 6분의 4제곱 더하기 6제곱 마이너스 5제곱, 이걸 계산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b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2, 4, 2, 4 지워지고 약분까지 하게 되면 3 남고요. 그렇죠? 따라서 얘 계산하시면 16, 4니까 20 마이너스 b제곱이 얘 계산해 주시면 16 더하기에 36 빼기 25가 됐을 테니까 11, 27이죠? 3까지 약분하고 나시면 9. 그럼 b제곱 값은 11이 됐을 거고요. 그럼 b값이 11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 값은 여기 b값이 루트 11이 된 거죠. 루트 11이. 여기는 4였고 여기는 2였습니다. 그렇다면 2, 4, 루트 11분의 16 더하기 11 마이너스 4 계산해 주시면 8 루트 11분의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27 빼기 3이니까 23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세타 값 4 곱하기 8 루트 11분의 23 약분하시면 2 루트 11분의 23이 됐을 테니까 유리화까지 계산해 주시면, 따라서 FC의 길이는 22분의 23 루트 1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값과 Q값이 결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이번엔 이쪽 21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21번은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있고 ER이 6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CAB를 3분의 1로 한다.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알파 값이 있고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2루트 2가 있었겠네요. 그리고 AC와 DB의 길이가 같다. 그렇다면 지금 지름이 있으니까 보조선 하나 이렇게 찍 그어줄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아까 이 길이가 얼마라 그랬죠? 6. 이 길이가 6이라고 했었으니까, 그죠? 6, 2배씩이었네. 이 길이는 2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 길이는 2배씩이니까 4루트 2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같다 그랬으니까 2가 됐을 거고, 여기도 4라고 얘기해 줍시다. 4. 이때 C2의 선분 C2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그죠? 그리고 평행한 직선, 요 값을 내가 세타라고 잡는다면요, 요 가격을 세타라고 잡는다면 결국에는 사인 세타분의 C의 길이를 X라고 잡았을 때 X가 2R 6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6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요 사인 세타 값만 알면 되는데, 이 사인 세타는 평행하다는 성질에 의해서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그죠? 여기도 세타가 됐을 테니까 우리는 요 세타 값을 요 삼각형에서 찾아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요 세타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냐면 여기는 요각의 크기가 90-알파가 됐으니까 첫 번째 방법은 삼각형 CBD에서 사인 법칙 사용해서 사인의 90-알파 분의 CD의 길이가 사인 세타 분의 2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선 사인 90-알파는 코사인 알파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을 사용을 해서 이 CD 값만 구할 수 있다면 이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으셨을 거고, 또는 두 번째 방법은 이 CD 값을 제가 Y라고 잡는다면,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 값을 직접 구할 수도 있겠죠. 이 길이를 활용을 해서. 그렇다면 세타 값이니까 2 곱하기 y 곱하기 4루트 2 분의 y 제곱에 플러스 32 마이너스 4, 이걸 이용해서 요 y 값만 구할 수 있다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신 후에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럼 결국에 이제 1번 방법이든 2번 방법이든 이제 결국에는 이 y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이 있는 거죠. 요 삼각형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요 삼각형에서 y 제곱은 16 더하기 4 마이너스 2 4 2의 코사인 알파 값 얼마입니까? 3분의 1. 그렇다면 20 마이너스의 3분의 16이 됐을 거고, 3분의 60에서 3분의 16을 빼니까 3분의 44가 됐을 거고, 따라서 y 값은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2 루트 11이란 값을 찾을 수 있었겠죠. 그럼 결국에는 3분의 2 루트 33이 됐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2번 방법보다는 1번 방법이 훨씬 쉬우니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서로 x자로 곱하시게 되면 CD 곱하기 사인 세타가 지금 2 코사인 알파가 됐을 테니까 코사인 알파 값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코사인 알파 값이. 그렇다면 여기는 3분의 2가 됐을 거고요. CD 곱하기에 사인 세타, CD 길이가 얼마냐면 3분의 2 루트 33에 곱하기 사인 세타가 3분의 2가 됐을 테니까 약분까지 해주시면, 따라서 사인 세타 값은 얼마니? 루트 33분의 1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따라서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6 곱하기에 루트 33분의 1을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x 값이 나왔겠죠. 식을 정리해 주시면 36 곱하기에 33분의 루트 33이 됐을 거고, 약분을 해주시면 얼마입니까? 11분의 2 루트 33.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0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t가 4보다 큰 그래프에 대해서 얘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얘는 어떻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얘도 그래프를 그릴 텐데, 그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부분에서는 이 함수를, 그 사이는 요 함수를 가질 때 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가 두 개가 돼도. 결국에는 실근을 물어봤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래프를 확인을 해달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셔야 되겠네.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 이거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먼저 이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해봅시다. 그렇다면 얘는 다음처럼 그려져 있었을 것이고, 점근선이 얼마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2라는 놈이 바로 점근선, 그리고
얘는 y 절편은 x에다 0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8에서 1 그냥 요 정도쯤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x 여기가 6 정도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x 절편은 얘가 0이 되는 지점이었을 테니까 그죠? 얘가 0이 되는 지점 여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체가 2가 된다. 그죠? 그럼 얘가 1 되는 시점이니까 x가 2 정도 되는 시점 요 정도를 지나게 되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고. 그런데 얘를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냐면 이것의 절대값을 찾아달라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얘를 접어 올렸을 것이고 점근선도 같이 올라가지겠죠. 따라서 점근선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그래프는 접혀져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쭉 내려와서 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랑 누굴 묶고 있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tx 마이너스 4인데 얘에 대해서 이차함수니까 꼭지점 찾아봐야 되겠죠. 꼭지점은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a분의 b니까 찍찍 없어질 거고 2분의 t가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 x좌표는 2분의 t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함수값이었겠죠. f의 2분의 t. 그럼 여기다 2분의 t를 한번 넣어봅시다. 2분의 t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4니까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4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4가 바로 얘의 꼭지점이 됐겠네요. 그런데 지금 범위를 보시면 t가 4보다 크다고 주어져 있으니까 2분의 t에 대한 범위는 그죠? 2보다 크다는 얘기가 됐을 테니까 축은 여기 어디 즈음엔가 축이 있으면서 여기에 2분의 t의 축이 있으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겠죠. 뭐 이렇게 y절편 또 많이 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형태를 취했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여기 만나는 점이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것이고 문제 다시 보시면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알파와 베타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 범위에서는 지수함수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가져가는 이러한 그래프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다시 요렇게 다시 요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이러한 파란색 그래프를 가지게 될 텐데 얘랑 F2분의 T, F2분의 T가 뭐였었죠? F2분의 T 바로 요 점이었죠. 왜냐면 요 2분의 T일 때 함수값은 얘가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 최대값에 해당되는 놈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함수값과 같아진 지점이가 바로 여기 정도쯤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얘랑 요 녹색인 y는 f2분의 t랑 이 파란색 그래프와에 대한 교점은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 생기는 거네요. 그렇다면 항상 이렇게 2개 생기는 거냐? 조금 더 내려와 보도록 해볼게요. 이번엔 이렇게 말고 조금 더 내려와 보면 어떨까요? 얘가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돼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그때는 이렇게 왔다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됐을 테니까 꼭지점은 바로 여기 있었겠죠. 그렇다면 f2분의 t가 이렇게 그려지고 나면 만난 교점은 여기서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몇 개 생깁니까? 3개 생기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 거냐면 아까 전처럼 그래프가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이 그래프가 아까 전에 그렸던 이런 그래프가 만나는데 얘가 이렇게 되거나 또는 내려오더라도 여기까지만 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그래야지 얘에 대해서 f2분의 t가 만나는 교점이 여기랑 여기만 생기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결국엔 f2분의 t라는 그 놈은 얘 얼마였죠 아까? 2였었죠. 그 놈이 2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f2분의 t가 뭡니까? 얘죠.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4가 2였을 테니까 6이 4분의 t제곱이 됐을 거고 t제곱은 24가 됐을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 t값은 2 루트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활용하면 그렇게 힘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